통계란? 통계요? 음. 전체 이런 거 아닌가요? 전체 뭐? 그러면 비율. 자료를 분석하는 거 정도로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료를 적절히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를 먼저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료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줄기와 잎. 줄기와 잎 그림을 그려봤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니? 오케이. 오늘은 자료를 정리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뭐래요? 도수, 분포, 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한번 찢어보면은요, 도수, 분포, 표 이렇게 찢을 수 있어요. 도수, 분포, 표. 표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로, 세로 그어, 직선 그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의 격자 모양의 도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분포라는 게 무슨 뜻이야? 분포에 있는 거 서식지 같은 거. 분포되어 있다, 흩어져 있다. 몇 개씩 있는지 그거를 따져보는 건데, 흩어져 있는 정도를 보는 거고요. 뭐에 대한? 도수에 대한. 혹시 도수라는 말 들어봤니? 도수요?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뭔지 몰랐죠. 오케이. 무슨 숫자인 것 같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료를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몇 개씩 되어 있는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표로 정리할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개수가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데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알겠죠?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줄기와 잎 그림 그릴 때 기준이 뭐였냐면, 지금처럼 자료가 이렇게 두 자릿수 자료가 있다 그러면 공통점을 먼저 찾았었지, 그지? 이거는 줄기와의 그림으로 구분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치? 근데 줄기와의 그림이 좀 한계점이 있긴 해. 어떨 때 좀 힘들까? 세 자릿수. 뭐 자료들이 소수. 소수? 오케이. 뭐 두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가 나오면 물론 어렵겠지만 자료들이 지금은 10개가 있잖아, 그지? 근데 자료가 100개 있으면 줄기와 잎 그림으로 분류하기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다 써야 되니까 어렵겠죠. 왜? 다 비교를 또 해야 되니까. 맞지?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자료 정리 방법으로 도수 분포표 그리기를 한번 해볼 건데, 얘는 뭐냐? 자, 왼쪽에 있는 10개의 자료 단위는 점수네요. 그죠? 그래서 10개의 점수가 있는데 이거를 오른쪽처럼 정리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데, 표가 그려진 건 보이지, 그지? 분포라는 거는 제일 오른쪽에 보면 학생 수가 1명, 2명, 3명, 3명, 1명 이렇게 개수로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분포표인 거예요. 근데 그 도수가 무슨 뜻이냐? 여기서는 학생 수를 얘기하는 거야. 아, 도수라는 거는 몇 개 또는 몇 명 이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개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도수는 자료의 개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그런데 자료 개수를 어떻게 셀 거냐면, 지금 잘 봐. 제일 왼쪽에 있는 점수 기준은 점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 첫 번째 줄에 50 이상, 60 미만. 이때는 50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60은 포함되어 있나요? 안 돼 있어요. 50 이상, 60 미만의 구간에 들어있는 점수를 가져오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 왼쪽 자료에서 50 이상, 60 미만인 자료 있나요? 59요. 그렇지. 59점이라는 녀석은 거기 구간에 들어있는 녀석이야. 몇 개? 한 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학생 수는 1명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한번 봐봐. 그럼 얘는 생략되어 있지만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60 이상, 70명. 맞아. 위에 있는 적어놓은 기준에 따라서 아래쪽도 다 같이 적용되는 거고, 그러면 뭐 왼쪽 자료를 정리한 거니까 60 이상 70 미만인 자료는 몇 개? 2개. 2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자료를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고 거꾸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줄은 70 이상 80 미만이고, 그러한 점수는 몇 개? 3개. 그 다음은 80 이상 90 미만은 3개, 3명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90 이상 100점 미만은, 그럼 100점은 여기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들어가죠, 그죠? 만약에 100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 단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예를 들어 뭐 50초가 60 이하 이렇게 줘도 되겠지. 자, 근데 다시 맨 윗줄로 와볼게.
50 이상 60 미만이라고 하지 말고 50 이상 60 이하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미만이 아니라 이거를 이하라고 한다 그러면 60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그 아랫줄에 시작을 60 이상 70 이하, 시작을 60 이상으로 하면 여기도 60이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될까?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죠? 겹치니까. 그렇지. 우리는 지금 개수를 셀 거잖아, 그지? 그런데 위에를 60 이하, 밑에를 60 이상 이렇게 하면 60이라는 점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윗줄에도 하나가 세질 거고 그 밑에 줄에도 하나가 세질 거야. 중복해서 세게 되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피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정리해 놓은 지금 점수의 개수, 학생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 더한 게 몇? 10이지, 그지? 이 숫자랑 누구랑 같아야겠어요? 저 도술. 왼쪽에 있는 자료의 개수랑 같아야겠지. 괜찮나요? 이렇게 정리하는 걸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수라는 거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런데 줄기와 이끌림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서준아. 너가 느끼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뭔 것 같아? 선생님 계급값 얘기는 안 했는데. 계급값이라는 게 막 등장했어? 오케이, 이건 뭔지 몰라. 요게 등장했어. 좋은 차이점이에요. 또 있을까요? 저요? 도수의 총합이 맞다. 저기 12절에서 나타낸 여기는 이상 미만으로 계속.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죠? 줄기. 우리가 줄기 해석하듯이 공통점들을 여기서 뽑아내긴 했어, 그지?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의도했던 가장 큰 차이점은 줄기와 이 그림은 줄기 공통점에다가 잎을 그릴 때, 잎을 적을 때 자료를 다 적지. 예를 들어 두 자리 숫자라고 하면 1일자를 다 적잖아.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제일 큰 자료에서 몇 번째 있는 자료는 얼마인가요? 정확한 자료의 값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표만 보면 왼쪽에 있던 점수 자료 있잖아. 그거를 알아낼 수 있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세 번째 줄 봐봐요. 70점 이상 80점 미만이 몇 명? 3명인 건 알 수 있지만 이 3명의 정확한 점수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저 자료를 그냥 알 수. 그렇지. 왼쪽에 있는 원본 자료를 보지 않고는 표만 보고는 알 수 없어. 이러한 한계점이 있어. 이게 줄기와 이 그림과 도수 분포표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뭘 파악하기가 쉽겠니? 전체 평균 같은 거? 점수대별로 몇 명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기가 쉽겠지. 물론 줄기와 그림에서도 우리 줄기 그리고 잎을 표시할 때 많이 표시된 쪽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잖아, 그치?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얘는 정확히 도수, 수치로 몇 개가 있다라고 적어 놓은 거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을 볼 수 있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밑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지만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만들면 거기 각각의 이제 열이라고 하는데 이 열에 대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계급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자료를 정리함에 있어서 어느 구간에 속해 있다라는 그 기준이 계급이 돼요. 지금은 뭐라고 잡은 거야?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이렇게 잡은 거지, 그지? 이거를 우리가 계급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겠니? 근데 계급을 설정할 때요, 이 50에서 60,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 이 간격이 어때? 일정하죠? 얼마 차이가 나요? 50에서 60? 10. 60에서 70? 10.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 왼쪽에 있는 값을 빼면 그게 이제 각각 계급의 큰 값, 작은 값의 차이가 되는데 얼마야? 다? 10이야. 그거를 우리가 계급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도수 분포표 만들 때 계급의 크기는 달라도 되니? 좋나? 계급의 크기 다르면 돼? 달라도 되죠? 돼?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야. 이게 나누기 2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왜 나누기를 해요? 왜냐면
아니요, 선생님 계급값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여기 계급의 크기. 크기는 같이. 그치? 그래서 선생님 물어봤던 게 계급의 크기가 달라져도 되겠니? 라고 물어봤어. 달라지면 안 돼. 달라지면 내 맘대로잖아 사실. 예를 들어서 50 이상 55 미만 했다가 55 이상 70 미만 했다가 이러면 들쭉날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도수가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생기겠죠.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50 이상 60 미만 이렇게 점수 구간대를 나눠 놓은 걸 우리가 계급이라고 하는데 그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이 간격은 여기 밑에는 폭 또는 너비라고 하는데 이 간격은 일정하게 구성을 해야 돼요. 알겠죠? 제가 계속 왜 찾아봤냐면 액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 아니 몰랐거든요. 이따 구경하자 원래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기포가 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알았어. 왜 없어졌을 텐데. 휴대폰 언제 바꿨는데? 몰라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알았어. 이따 물어볼게. 지금 하는데 흐름 끊지 마. 알았어? 괜찮죠? 네. 자, 그러면 다시 계급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왼쪽에 있는 점수가 쓱 보니까 제일 작은 점수가 몇 점? 59점 있죠, 그죠? 제일 큰 점수 몇 점? 97점. 97점.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는 자료를 정리할 때 50점대부터 90점, 100점 사이 요 정도로 구성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0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20점 미만 요 계급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안 필요하죠. 그런 거는 불필요하더라. 어차피 도수가 얼마니까? 0이니까. 그래서 계급을 설정할 때도 자료들을 보고 가장 작은가 가장 큰 값 정도를 보고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50 이상 60 미만의 이 간격, 폭, 너비 10이잖아, 그지? 이거를 오려 줄여도 괜찮긴 해요. 다 5로 만들어도 돼. 그런데 이 간격을 5로 만들면 그걸 계급의 크기라 그랬지, 그지? 계급의 크기를 5로 만들면 이 줄이 어떻게 되겠니? 더 늘어나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도수들이 아까 뭐 3명 있는 거, 2명 있는 거 이것들이 더 잘게 쪼개지겠죠. 그럼 도수가 1, 0, 1, 0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해석함에 있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괜찮나요? 그래서 너무 세분화된 계급의 크기가 되면 이건 또 분석이 어려워. 적당하다는 말을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적당히 잡아봐라는데 그러면 적당히가 뭔데? 쉽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자료들을 봤을 때 도수들이 2개, 3개 정도로 끊어질 수 있도록 너비를 여기 계급의 크기를 잡아보는 겁니다. 다시 계급의 크기를 너무 잘게 쪼개지 말고 너무 크게 한번 잡아볼까? 계급의 크기를 한 50으로 잡아볼까? 0점 이상 50점 미만 하나. 그 다음에 50점 이상 100점 미만 하나. 이렇게 2개로 나눴어. 그럼 도수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겠니? 두 번째 거요. 두 번째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해석할 때 의미가 있니? 별로 없겠죠, 그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가 자료들을 보고 적절히 쪼갤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때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실 문제들은 우리가 계급을 설정하진 않을 거야. 어느 정도는 분포표가 주어져 있고 그거를 해석하는 게 주를 이룰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계급의 크기를 어떻게 쪼개냐에 따라 여기 있는 계급들이 정해지겠죠, 그죠? 그럼 지금은 계급이 몇 개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 있으니까 계급이 5개다. 괜찮지? 만약에 계급의 크기를 5로 하면 이거 반씩 해서 2배가 되겠죠. 그때는 몇 개가 돼?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급의 크기를 얼마로 잡냐에 따라 나오는 계급이 개수가 달라지는데 그 계급의 개수를 셀 수 있어야겠다, 그치? 그래서 아래쪽 내려 가볼게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내려가기 전에 이거 보고 가자. 그러면 우리가 점수 구간을 나눈 걸 계급이라고 할 건데 사실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뭔가 자료를 또 정보를 캐낼 거거든요. 어떤 수치를 캐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맨 첫째 줄, 두 번째, 마지막 5번째 줄까지 이 계급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게 만들자 그랬지, 그지? 요거 너비는 지금은 10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일정한 너비가 있으면 그것의 한가운데죠. 한가운데 값을 우리는 그것을 대표하는 값으로 보자. 괜찮아요? 그래서 요 계급값 밑에는 대표하는 값이다. 이따 적어드릴게요. 대표하는 값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한가운데 있는 값을 가져오기로. 50 이상 60 미만. 그렇다면 50과 60 한가운데는 누가 있겠니? 55.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두개 더한다면 나누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그거 뭐고 할 때 쓰지? 이거요?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 평균. 맞아. 평균의 개념이 그래. 두 값이 있을 때 더해서 나누기 하는 건 평균 구하는 거. 그런데 평균 개념 몰라도 한가운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 계급의 크기가 지금 얼마죠? 50, 60. 사이니까 그 차이가 10. 10이잖아. 그치? 그거를 절반으로 나누는 거야. 얼마지? 5. 5잖아요. 그러면 5에서 5를 더하거나 60에서 5를 빼거나 하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거를 우리가 그 계급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해서 계급값이라고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래쪽 이제 정리해 볼게요. 1번 주원이 한번 읽어볼까? 계급. 전량을 간격으로 나누는. 네.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무엇 이상, 무엇 미만 이렇게 표현하고요. 중복되지 않게 나눠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체크하시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서준? 누가? 계급의 크기. 자, 계급의 크기라는 거는 구간의 너비 또는 폭 또는 간격, 그 일정한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괜찮죠? 어떻게 구해요? 계급의 양끝 값의 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메모하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걸로 구하자. 용어들을 잘 정리해야 문제에서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죠? 계급,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 이렇게 있어요. 그 밑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계급의 개수입니다. 계급의 크기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계급이 여러 가지로 쪼개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게 몇 줄 있느냐 이걸 세는 게 계급의 개수가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참고로 되어 있는 계급값 앞으로 요게 데이터 계산할 때 좀 자주 등장하거든요. 요거 까먹지 말고 별표 하나 달아놓을게요. 계급 값이라는 거는 그 계급 한 줄을 여기 동그라미 대표하는 값이에요. 대표하는 값이야.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따져볼 건데 어떻게 구하자 그랬냐면 아까 평균 개념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각 계급의 양끝 값의 중앙값. 같은 의미로 달아놓을게요. 중앙값은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건데? 밑에처럼 양끝 값의 합을 나누기 2를 하겠다. 값이 두 개니까 더해서 나누기 2가 이제 중앙값. 우리가 중점을 구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중앙값은 이렇게 구할 거야.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다른 방법이 있었죠. 뭐였죠? 줄을 빼갖고 더 값을 2분의 1 하는 거. 작은 값에서는 더하면 돼요. 뭘 더하면 되지? 큰 거에 작은 걸 뺀 값을 그게 뭔데요? 계급의 2분의 1. 크기였죠. 맞나요? 계급의 크기를 반띵해서 작은 값에서 더하거나 또는요? 계급의 크기 2를 큰 값에서 빼거나. 그렇지. 2를 나누기 2한 걸 큰 값에서 빼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괜찮나요? 또는 자, 왼쪽 거 다시 한번 설명 달아드릴게요. 계급값은 계급 양끝값의 합을 나누기 2를 한 건데 요거는 평균을 구한 거랑 같아요. 준비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도수 분포표에는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하나하나 정리하면 되겠고.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수 분포표의 도수라는 녀석입니다. 주원 읽어볼까? 도수 두개 떨렸다. 그 안경 도수 그런 거. 오, 그것도 맞아요. 또 없어요. 무술 도수 있잖아.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 오케이.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입니다. 개수라는 게 도수예요. 알겠죠? 이거는 몇 개 단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몇 자루, 뭐 몇 송이 또는 몇 명 이렇게 개수를 세는 게 다 해당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 3번 서준이가 읽어볼까요? 도수 분포표라는 거는 주어진
계급의 것을 조사해 표로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알아보기 쉽도록 정립된. 그치? 결국은 개수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어디에 적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기 위한 표입니다. 맞죠? 개수 세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모로 되어 있는 녀석 주원아? 예? 한번 읽어볼까? 도수 분포에서 백분율을 구하래. 백분율은 무슨 단위야 이거? 100 퍼센티지. 백분율 단위 어떻게 구한대요? 각 개의 백분율 은 도수의 총합분의 어, 개의 도수 도수의 곱하기 100이야. 그러면 요거는 메모를 해두자. 도수의 총합, 우리 아까 예시로 들었던 도수 총합은 몇 개였지? 10개였지. 그 10개 전체 개수 중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계급은 한 줄일 거 아니야, 그치? 그 한 줄의 도수의 비율을 따진 거.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 이거는 백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 도수, 여기서는 도수의 총합이라고 했는데 전체 도수 중에 우리가 바라보는 계급의 도수 비율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상대적인 도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용어가 한 번 더 나오니까 이건 참고 삼아 적어두세요. 주원 알겠니? 예. 뭐라고? 상대 도수 상대 도수라고 할 거야. 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돌아와 볼게요. 주원아, 한번 대답해 볼래? 여기 도수 분포표에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료의 상대 도수 구해보세요. 30% 상대 도수는 백분율 단위가 아니야. 상대 도수요? 어떻게 구한다고? 상대 도수요? 그거 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보내 뭐? 네? 지금 책을 안 보고 기억이 안 나요. 상대적인 도수니까 총 도수분의 전체 도수 합 얼마예요? 교정사 110이요. 분의 3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백분율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고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곱하기 100 하기 전에 그 비율을 상대 도수라고 했잖아. 네, 10분의 3이요. 그렇지. 10분의 3이 상대 도수예요. 소수로 나타내면 0.3. 3 백분율로 나타내면 30% 30%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네. 내려가 볼게요. 자, 마지막 주의 뭐라고 돼 있나요? 서준아. 계급의 계급 각 도수는 항상 단위를 포함하여 단위가 다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아까 위에서 정리한 자료는 점이었죠. 그죠? 몇 점, 몇 점, 몇 점. 그 점이 다 따라다니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넘어갈게요. 이게 도수 분포표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수 분포표를 어떻게 만들 거냐인 건데 사실 여기는 선생님이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했던 적당히 나누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예요. 적당하다라는 거.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도수가 한 개, 한 개, 한 개, 0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쪼개지는 거는 불편하더라. 또는 0개, 50개 이렇게 쪼개지는 것도 불편하더라. 해석하기가. 그래서 뭐 2개, 4개, 5개 요 정도로 쪼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급을 나누면 되겠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어진 자료의 가장 큰 분량과 가장 작은 분량을 찾는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분량? 근데 분량이 뭐였어요? 별량은 자료, 값들을 얘기하는 거였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내가 계급을 잡을 건데 없는 계급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서준 2번 읽어볼까? 1의 두 분량이 포함하면서 계급의 개수가 각각 5개에서 5개 정도가 되도록 계급의 크기를 정한다. 이때 계급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그치. 다시 말하면 계급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도수가 너무 잘게 쪼개지겠죠. 한 개, 0개, 한 개, 0개 이런 식으로 쪼개질 거고 계급의 개수가 너무 적으면 도수가 한 군데로 몰리겠죠. 그럼 해석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개에서 15개 정도인데 보통은 뭐 한 10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원, 동그라미 3번. 각개의 수간의 별의 개수를 계급 수거다. 네, 개수를 세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쵸? 여러분들이 개수를 세다 보면 어떤 자료는 2번 세게 되고 어떤 자료는 안 세게 되는데 그래서 꼭 뭘 확인해 보냐면 도수 총합이 처음에 주어졌던 자료의 개수랑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줄기와 이 그림 그릴 때도 선생님이 개수 셀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래쪽에 발을 정자, 이건 주원이가 얘기했던 거네. 발을 정자를 쓰거나 짝대기 5개를 한 묶음으로 5개씩 세거나 이렇게 세면은 편하더라 입니다. 소준아 졸리니? 미치겠니? 자, 아래쪽 볼게요. 참고 쌤 읽어볼게요. 계급의 크기는 모두 같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계급을 나타낼 때 조금 전에 자료처럼 무엇 무엇 이상, 무엇 무엇 미만 이렇게 해서 중복을 꼭 피해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엇 무엇 이상, 무엇 무엇 이하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계급에서 겹치는 부분이 생기니까 안 되겠죠? 이거를 명확히 하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상 미만을 보통 사용하는데요. 많이 사용하는데 반대로 해서 초과 이하로 사용해도 괜찮다. 알겠죠? 네. 장단점, 이제 여기를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장점이 뭐가 있나요? 자료의 분포 상태를 네. 쉽게 알수 뭐 개수 분포를 보는 거니까 분포 상태를 볼 수 있다. 또 있고요. 계급의 개수는 사실 내가 원하는 만큼이야,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합계의 도수를 한눈에 보기 쉽다. 네, 네 번째 자료 개수가 너무 많거나 자료가 분포하는 범위가 넓을 때 자료를 정리하기 유용하다.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줄기와 이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료가 100개야. 100개를 줄기와 그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한참 걸리겠죠. 그런데 도수 분포표는 뭐만 세면 돼? 개수만 세면 되거든. 그래서 자료가 많아질수록 도수 분포표를 활용해서 이 개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서준아, 단점 한번 읽어볼까? 계급이 속하는 자료의 정확한 값은 알 수 없다. 맞나요? 예. 네, 무엇 이상, 무엇 이하 이렇게 범위로 주어질 거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값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또 계급의 개수가 너무 적으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잘 알 수 없고 너무 많으면 별량을 급으로 나누는 의미가 없어서 계급 아까 계속 얘기하던 부분입니다. 그죠? 특히나 여기 단점 첫 번째 있는 거는 별표 하나 달아둘게요. 우리가 도수 분포표로는 원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한계점이야.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충학습 있는 거 해볼게요. 아까 계급의 크기를 얘기할 때 양끝과 합을 나누기 2한다. 이거를 선생님이 평균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위에다가 평균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거는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주원아, 평균 개념 들어봤어? 예. 자료를 발수를 정보한 다음에 자료에 그거 있죠. 점수를 그 숫자를 나눈 다음에 자료의 수를 나누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자료의 총합. 자, 아까는 계급의 양끝이니까 자료가 2개밖에 없었죠. 시작 끝 이렇게 했는데 뭐 자료가 3개, 4개, 5개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시험을 봐본 적이 없죠, 학교에서. 그치? 근데 이제 중학생 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생기면서 몇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들의 평균을 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조리 점수를 합해서 과목 개수로 나눈다,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아까 계급의 크기를 구할 때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자료가 2개니까 더해서 나누기 2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여기 봅시다. 학생 수가 A명 있을 때 그 A명의 평균은 X래요. 그리고 학생 수가 B명 있을 때 그 B명의 평균은 Y래요. 자, 여기서 숨어있는 내용을 옆에다가 적어 볼게요. 옆에다가 여러분도 적어 보세요.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평균 위에다가 적어 볼게요. 다시 한번 조금 전에 했듯이 평균을 구하려면 총, 여기는 이제 점수니까 점수 이렇게 할게요. 나누기 학생 수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평균이 X였으니까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균 x는 A를 다 더하면 a로 나눌 거지, 그지? 네. 그 다음에 누구를 a로 나눌 거야? AX a 명의 X 총 합으로 나눌 거지. 맞니? 전체 합, a명 점수의 합, 그래서 a명 총합이라고 할게요. 그럼 같은 내용으로 y라는 평균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죠? Y는 평균 어. B분의 b분의 Y B명 총합. 그렇지, b명의 점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러면 쌤이 지금 분자에 올라가 있는 첫 번째 줄에 a명의 총합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A명 총합이면 AX. 그렇지. 양변에 등호의 양변에 a를 곱해서 a명의 총합은 a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서준아, 그러면 b명의 총합은? 그렇지. 양변에 b를 곱해서 b x 어디 있어? Y y 이렇게 되더라 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A 학생 수의 평균, B 학생 수의 평균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거 전체 평균을 구해보래요. 그래서 밑에다가 바로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도 적어봐. 전체 학생의 평균은 결국은 무엇을 전체 학생의 총합을 뭘로 나눠야 돼요? 전체 학생 수. 그렇지. 전체 학생 수로 나누어야겠죠. 그러면 전체 총합은 누가 돼야 돼? A 학생 수의 합과 B 학생 수의 합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분자는 뭐가 구성돼야 돼? A명의 총합인 AX와 B명의 총합인 BY가 우리가 구하는 A명, B명 전체의 점수의 합이 되겠죠. 이걸 뭘로 나눠야 돼? 그렇지. A 더하기 B 이게 전체 학생 수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야, 괜찮아요? 자, 그래서 밑에 내용 바로 적용해 볼게요. 일반은 26명인데 그 26명의 전체 평균이 80점이래.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총합을 바로 옆에서 구해 봅시다. 합은 아까 어떻게 구하면 됐었지? 합은 총합은 AX 평균에다가 학생 수를 곱하면 됐었어. 맞나요? 왜냐하면 여기 일반의 평균 80점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A반 26명의 총합을 얼마로 나눈? 26으로 나눈 값이 80이니까 등식의 양변에 26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는 80점에다가 즉 평균에다가 학생 수 곱한 거 되겠다. 괜찮죠? 그럼 서준아, 그 밑에는 2반의 총합은 24 곱하기 7 평균 75에다가 학생수 24명을 곱한 거 이게 총합이 될 거야. 그러면 1반, 2반 전체 학생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 합을 얼마로 나누면 될까? 26 곱하기 그렇지, 그게 얼만데요? 50 50명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그 계산이 밑에 있는 거더라. 괜찮나요? 네, 이게 각각의 평균이 주어져 있을 때 전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었다 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어요? 끊었다 갑시다.